프리랜서로 따지면은 한 연차로 13년, 14년 차 정도가 됐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을 해서 웹툰 작가도 했고 게임을 만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했습니다. 컨텐츠 일을. 완전 생짜 신인 때 아니고서는 딱히 굶어본 기억은 없거든요. 일은 끊이지 않고 들어왔었습니다. 돈 자랑할 만큼의 재산은 절대 없지만 그래도 뭐 한 달에 몇 천 정도까지 막 벌어본 기억도 있고요. 긴 프리랜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었습니다. 프리랜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시작해 포트폴리오로 끝난다. 추천하는 포트폴리오 형태는 딱 봤을 때 어디다 쓰면 좋을지 느낌이 오는 포트폴리오, 쉽게 말해 좀 매니악해 보이는 포트폴리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시절에 만화 지도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왜 원리를 찾아라 비슷한 형태로 위에서 항공뷰처럼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쿼터뷰로 내려다보는 속칭 빠그리라고 하는데, 대학 때 처음으로 받았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이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 일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일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쌓였고, 그걸 보고 또 비슷한 일들이 들어오고 물고 계속 비슷한 그런 일들만 하다 보니까 만화 지도 전문 작가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죠. 전국에 있는 만화 지도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만화 지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학습지 같은 곳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문화재청, 여행사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막 하와이도 그려보고 막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문화재들을 많이 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매니악하게 명확한 타겟층이 있는 포폴을 구성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 관련 일러스트레이터였기 때문에 예시를 그림으로 드렸는데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드는 홈페이지에 어떤 명확한 매니악한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은 요리 관련 홈페이지 포폴들만 쌓아간다든지, 일반인이 다룰 수 없는 요리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뭐 캠핑을 좋아한다면 캠핑 관련 사이트들을 만드는 것, 혹은 홈페이지 푸티지들을 만드는 것들, 이런 쪽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이것들의 핵심은 내가 만드는 포트폴리오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출 수 있거든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때는 우연치 않게 만화 지도 쪽으로 가락이 잡혔고, 웹툰의 경우에는 데뷔작을 추리 매니아들로 잡아서 추리극으로 데뷔를 했죠. 그리고 유튜브는 이야기 작법,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을 때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추천하는 포트폴리오 형태라고 한다면은 무난하고 대중적인 것들이겠죠. 특색 없이 어디에나 쓸 법한 이런 그림들,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그림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와, 잘 그렸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 할 수도 있지만, 업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그림을 어디다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난하게 잘 그리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나거든요. 미대 졸업생, 만화과 졸업생, 애니메이션학과 졸업생, 뭐 디자인학과 졸업생 너무 많습니다.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컨셉을 통일감 있게 구성을 해야만 고객 대상 측이 잡히고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대중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게 사실 더 어렵긴 하죠. 일러스트레이터 시절에는 상그림이나 바이일러스트, 방사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문 포트폴리오 사이트들이 있었거든요. 업계 사람들이 거기에 올린 그림들을 보고 작가들이 직접 컨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런 전문 포트폴리오 사이트들이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출판 시장이 많이 약해지면서 일러스트나 사파 같은 것들의 사용 빈도가 많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크몬 같은 사이트들이 생겨났기 때문이거든요. 비전문가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비전문가 분들이 박리담회로 보통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많이 망가져 버렸죠. 이건 그림 쪽뿐만 아니라 뭐 개발 쪽이나 글, 음악 주위에 들어보면은 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뭐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는 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그림 쪽 같은 경우는 출판업이 사양화되면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고, 노래 쪽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이트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인공지능이 노래 만들어주는 사이트들 되게 많거든요. 간단한 미디 작업 같은 거는 전문가들 고용할 필요 없이 막 미디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찍어주는 저작권 프리 사이트들, 이런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개인 브랜딩이 되어야만 프리랜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개인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겠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역시 개인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공간이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니악한 전략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일반 SNS와 포트폴리오용 SNS의 차이가 있다면, 포트폴리오용 SNS에는 how to가 들어가야 가치
가치가 살아납니다. 글이건 사진이건 영상이건 그림이건 뭔가를 만드는 법, 잘 찍는 법, 이런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SNS 포트폴리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매니악한 내 핵심 고객층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컨텐츠 시장은 트래픽이 재산이잖아요. 특히 디지털 컨텐츠로 넘어오면서 SNS 포트폴리오 운영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제일 추천합니다. 유튜브가 아니라면은 인스타 정도까지는 키워보는 게 좋고요. 왜 유튜브를 추천하냐면 유튜버라는 타이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SNS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기회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다른 SNS를 키우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노동량이 들어가죠. 편집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타임라인이라는 한 차원을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경우에 이 포트폴리오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돼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 효과를 생각하면은 다른 SNS에 비해서 엄청난 시너지가 있거든요. 기본 트래픽만 만들어 둔다면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글작가라고 한다면은 조그만 PDF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그때 유튜브나 인스타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저는 홍보 유튜브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포스트 타입의 기획서 만들기라고 하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PDF가 아직도 유튜브 후광 효과로 계속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 채널을 운영하면 가장 많이 오는 게 출판사에서 오는 책 제안들입니다.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강연 요청도 많이 오고요. 각종 내가 속한 시장의 행사 진행 요청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안 등 전략적인 How to SNS 포트폴리오 계정은 무조건 만들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만드실 때 당연히 흥미성 컨텐츠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먹방을 집어넣고 막 ASMR, 브이로그, 장비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따로 운영을 하시고요. 전문성 컨텐츠는 유튜브 수익이 아니라 부가 수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어쩌면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했던 대중들에게 알리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애티튜드입니다. 이건 일종의 매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되게 작은 나라라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빨리 퍼집니다. 이게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일 경우에 더 빨리 퍼지거든요. 작은 태도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만드는데, 왜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하잖아요. 잘 나갈 때가 있다면 못 나갈 때가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잘 나갈 때 오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안 나갈 때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푹 땅으로 꺼져버립니다. 잘 나갈 때 들어왔던 일을 약간 콧대 높게 생각하고 오만하게 굴어버리면은 이 일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뭐 그때 생각하기로 일 들어오는 곳이 많으니까 여기 안 되면 또 딴 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태도들이 모여서 업계 평판이 되고, 그 평판이 내 귀에 은근슬쩍 들어오게 되는 날은 이미 늦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내 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지로부터 나오는 무례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런 실수에 절대 화내시면 안 돼요. 가능한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하실 거, 뭐 비굴하게 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받을 걸 명확히 받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노력하는 거, 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기껏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끌어들인 클라이언트들을 일회성으로 만들지 않고 2회성, 3회성, 다회성으로 연결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동이즘.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고객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는 상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두 번째, How to를 활용해서 SNS 계정을 성장시키고 포트폴리오를 알리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들어온 일을 한 번으로 그치게 하지 말고 좋은 태도, 좋은 매너로 두 번, 세 번 다회성으로 이어지게 만들자. 빠밤. 무얼 받을 수 있나 보다 무얼 주는가에 한 사람의 가치가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오늘도 책이 잔뜩 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유대인 글쓰기 비법, 유노북스에서 보내주셨고요.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산의 철학. 다산의 철학이라는 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경제를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라, 국부론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신념, 생각, 행동, 배려, 맹자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책 컨텐츠 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가이드북, 일종의 작법서 관련이겠군요. 채널 성향과 맞다 싶으면은 다음에 한번 책 컨텐츠로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처음 배우는 그래픽 레코딩, 여기 하단에 보면은 제 유튜브 영상 썸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 인용해도 되냐고 여쭤보신 이메일이 기억나서 허락을 해드리고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책 잘 읽어보고 기회가 된다면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선물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틱 마커 포스트잇형 책갈피이네요. 얘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박스 2개가 있는데 찻잔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선물들을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